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해외 쪽으로 혹은 글로벌 활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우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과정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른 때하고 다르게 글로벌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대우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두 내용은 각각으로 촬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나 혹은 대학가에서 해외 쪽을 진출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해외 나가라. 또 혹은 과거같이 이력서 한 줄에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 혹은 너무 답답하고 남들이 하니까 막연히 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궁극적인 거는 월등히 더 큰 시장과 기회가 있는 더 큰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많이 벌어서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서 내 후배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월등히 많은 쪽에 좀 나가보자는 그런 의미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는 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갇혀서 힘들어하지 말고 보다 더 큰 세상을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과거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애곡순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금부터 약 50년 전 1965년도에 구체적인 그 평균 수명이 52.9세로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80세를 넘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산다고들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과거 방식으로 살아왔다가 지금 앞으로 50대 이후에 일과 건강, 보람 이런 큰 세 가지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 60대 후반 되면 다 절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좀 더 새롭게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면은 60세 정도의 내 인생의 피크를 찍고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또 가능하다면은 좀 더 멋진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D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그렇다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내 인생의 꽃을 피워서 그걸 내 살아있는 생전에 끝까지 유지하면서 스무스하게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한번 꿈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 모티브는 저는 감히 창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첫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업무를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내 걸 가지고 창업을 해야 앞으로 저는 그래프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취업을 한다는 것은 맥시멈 60세, 65세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명제가 되는데 이것을 30대에 그 기반을 만들어서 가는 것들의 모티브가 해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과거 후진국 수준 100위권에서 있을 때 단순 취업, 종속직 입장에서 취업했던 우리들 세대 모습하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은 OECD 10위권으로서 이제는 단순 취업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종속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적인 입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해외라는 것은 준비 기간이나 경비, 위험 요소들이 막대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해외 경험에서 탈피해서 또 다른 발상의 해외 취업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그냥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을 연계시켜서 사업화해서 자기 인생을 꽃을 피우는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확장되고 지속되면서 사업화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해외라는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최소 조건이 이루어지고 비자 조건 같은 걸 갖추어서 안전이나 신변 의료 같은 것들도 다 갖춰야 되는데 워낙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정보를 구한다든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갈 때 많은 부분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면 중개해주는 기관들의 신뢰나 내지는 그 조직이 하는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조직들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해외로 나갔을 때 국내하고는 확연히 다른 가능성의 시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혹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본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돈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요즘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든지 재미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로 질이나 공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 개념을 동시에 감안해서 과거에도 미래로 향해 가는 동안에 본인도 성장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서 본인은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장되는 경로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한번 취업되면은 그게 평생의 자기 가치로 삼고 가던 사람들이 많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며 그러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수많은 직무 역량을 가지고 취업을 고민하고 창업을 고민하는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하나 늘려나가서 궁극적으로 CEO가 되고 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 전체를 아우러서 조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그 능력을 이 글로벌 영역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땅 인구 5천만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벌써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인구 5천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한계다. 성장도 한계요 정체고 또 내가 사업을 펼쳐도 워낙 좁은 땅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대단히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더 넓게 봐서 글로벌 영역에서 본다면은 돈을 모으든 사람을 모으든 또 공장을 짓든 그렇게 해서 만든 물건들을 팔아먹든 모든 것들이 글로벌 영역으로 나가면은 월등히 더 많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성장을 꿈꿀 수가 있다. 국내에서 이런 것들 요소를 결합하다 보면 편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한계가 있을 뿐밖에 없는데 해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펼쳐나갈 때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멋진 세상을 살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월등히 좀 힘이 들고 커가는 과정에서 어렵다면 피해야 될 일이겠지만 비슷한 노력을 들여서라도 지금부터 관점을 해외 쪽으로만 펼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한테 더 큰 세상이 펼칠 수 있는 세상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봐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감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4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생애적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 또래들 60만 명, 70만 명입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부 못해도 그만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고 버림받고 취업 안 된다 그런 구조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면서 비슷한 구조로 유지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 또래들이 계속 성장해 가니까요.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사람이 덜 필요한 일들 중심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로봇화 내지는 컴퓨터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이 어려웠던 취업 환경 미래도 변함없이 어려울 거다라는 것들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는 산업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데 해외로 나가면은 다양한 상품의 군이라든가 혹은 당품의 포지셔닝들이 남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세상을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일일이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10년 전, 20년 전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유행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좀 제품만 제대로 우리가 골라낼 수만 했다면은 다양한 나라에 찾아가서 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착안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공부 조금 못했다고 성적 조금 나쁘다고 조금 뒤처지는 여러분들 모습들 아마
전 세계 그라운드에 가서 여러분 또래들끼리 경쟁하면 월등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산 50% 정도 성적 혹은 30% 성적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부자 국가의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제법들 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힘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 그 또래들끼리 여러분들 경쟁을 하면은 대한민국 땅에서 30%밖에 안 되던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모아두면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 5%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우리나라 민족의 우수성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어떤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해외 쪽에서 나가서 비즈니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국력이 약할 때는 우리가 별 거 없고 우리가 대단히 약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번 가봤더니만 우리가 할 게 많고 조금만 머리를 써도 대한민국 청년들 일 잘하더라. 그리고 인정받더라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관점으로 확대만 하면은 그런 세상에 기회 드릴 것이고 준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땅에서 통하지 않았던 생각들,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따돌림을 당했던 생각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먹히고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환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시 제가 쉬는 코너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싫어합니다. 코카콜라가 예전에 중동의 이제 시장을 한번 펼쳐보려고 광고 문안을 만든 게 아주 이런 간단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광고겠습니까? 사막에서 사막이라는 게 이제 아랍의 아주 특징적인 중동권에서 기진맥진했던 사람이 콜라를 먹고 나서 코카콜라를 먹고 나서 아주 활기가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콜라 먹으시오라는 아주 압축된 내용을 담은 광고였는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서 코카콜라는 대단히 낭패를 당하고 실패했던 광고 위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답을 못 합니다. 엉뚱한 답을 합니다. 왜요? 한국식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식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세계 모든 문자들이 좌에서 우로 읽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동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글씨고 그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문안을 줬을 때 아랍 사람들은 첫 번째 보자마자 활발했던 사람이 코카콜라 먹고 오히려 기진맥진하고 오히려 퍼져버렸더라라는 광고를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광고는 실패가 된 거죠.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좀 소수의 편에 서서 답을 내고 소수의 편에서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을 받았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반대적 사고가 먹힐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 그 큰 시장이 있다는 거, 거기 가서 내가 한번 힘을 펼쳐볼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유명하신 디자이너, 디즈니의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김상진 씨라고 하시는 분, 디자이너로서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색약입니다. 색약. 정록 색약인데도 거기서 꽃을 피워서 지금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서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겨울 왕국의 그 주인공이라든가 전부 다 이분께서 디자인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독일 최고급 호텔에서 플로리스트 하고 있는 임기문이라는 이분도 남자가 대한민국 땅에서 저 꽃꽂이를 한다? 그걸로 해서 먹고 산다?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이분은 거기서 당당하게 최고급 플로리스트로 해서 인정받고 국가의 원수급도 자기가 꽃꽂이를 해줌으로 해서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굳이 여러분 잘 아실 걸로 생각되는데 계명대학교 출신 광고천재 이재석입니다. 이분 지금도 한국에 와서 이제 벌써 창업을 해서 실제로 광고 활동을 하고 있죠. 지방대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아이디어가 우리 한국 스타일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다가 오히려 미국에 가서 미국의 광고업계의 대학생 때 광고상을 휩쓰는 그런 모습들은 참 아까운 경우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이분은 가서 뜻을 펼쳤지만 지금 그런 잠재력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나가서 판을 펼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을 한다면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제조냐 서비스냐 이런 관점을 지금부터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면은 많은 공부도 될 거고 문화적 혜택도 가질 거고 사회 안전망도 구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장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보다는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봉급을 받아도 물가가 높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막연한 두려움
그다음에 극도의 경쟁 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은 자기들 나라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봉쇄 정책을 짚어오는 편이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편이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주로 간다면 해외 쪽을 선진국만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 지금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성공을 막는 13가지 작은 습관 그러면서 주로 보시면은 13가지가 나오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1번 맞춤법 실수. 이것은 아마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치열해지고 경쟁이 아주 빡빡해질수록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차이 하나가 승부를 가른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년들 그 작은 차이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있고 준비되어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전 좀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흘러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5년, 10년 또 다른 세계에서 만들어서 아주 치열하고 치밀하고 꼼꼼한 거 연습해서 준비해서 그때 유럽으로 가시고 미국으로 가십시오.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의 교육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는 약간 좀 힘들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러나 신흥국가, 동남아라든가 혹은 동구권 신흥국가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수합니다. 한민족. 그다음에 창업의 기회가 확고 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가 좀 열악합니다만 비용이 싸고 준비가 용이하니까요. 그다음에 해외로 다니다 보면 사업 영역을 보는 안목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후진국이고 또 신흥국이라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벌었던 돈 조금만 써도 여러분들 진짜 극진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관점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러나 그 애로점이 있다면은 아마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좀 외로울 가능성,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결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막연한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그중 더 중요한 것은 아마 현지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선진국의 영어 정도면 충분합니다만은 후진국 신흥국에 갈수록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매니지먼트를 하려면은 현지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 대우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주고 있고 오늘 그 설명을 위한 과정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입니다. 글로벌 관점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은 여하튼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커질수록 아주 디테일한 품목들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는 내 나이가 들어도 내가 아니라 상품이 말을 하고 상품이 다니면서 팔리고 있다는 거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비스업은 우선 그 나라가 주로 자국민들 중심으로 줍니다. 방벽을 치고 비자를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만들어두면 내가 뛰어야 됩니다. 내가 좀 된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돈 많은 회사들이 자꾸 집어먹어서 거대 기업으로 가는 쪽이 주로 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 나간다면 초기에는 적어도 제조업 중심으로 발상을 가지고서 좀 지금은 어렵지만 좀 힘이 들지만 미래의 더 큰 세상을 위해서 제조업 쪽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벌써 한 10년 전에 나왔던 톰 피터스 세계적인 경영학자죠. 미래를 경영하라는 책에서 PSF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단언컨대 모든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전부 다 1인 기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고 가상, 사이버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꿈꾸라 했던 것들이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선진국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말 한마디에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된 상품, 물리적으로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품을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IT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당장 우리 대학생들 4차 산업혁명에 눈뜨기보다는 손끝으로 만져지는 산업에 빨리 뛰어드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후에 더 큰 세상, 사이버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해외로 나가십시오. 나가실 때 그 글로벌 꿈을 반드시 그냥 단순한 취업으로 가지 말고 창업까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거기다가 한다면은 제조업 쪽으로 가시되 거기다 서비스와 IT를 결합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신흥국 지금 여러분들이 좀 환영받고 여러분이 길을 펼 수 있는 신흥국에 가서 취업이 아닌 창업, 제조를 중심으로 한 확장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가시되 꼭 명심해야 될 거, 내가 나중에 그렇게 돈 벌고 멋지게 사는 핫시터, 곽강받는 자리라는 뜻, 이 단어는 그 이면에는
정기 고문 받는 자리, 불고문 받는 자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좀 힘이 들더라도 해외 나가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삶을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편에 드리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사단법인 대우 세계경영연구회가 만든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모티브를 드리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